오랜만입니다. 이전 영상을 올리고 나서 이번 강의를 올리기까지 너무 텀이 길었네요. 여러 일들로 시간이 안 나기도 했고 모델링을 어떤 걸 예제로 들어야 할지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모델링 강의가 정말 애매한 게 초보자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어디부터 어디까지 말을 해줘야 될지, 어떤 부분들은 꼭 말을 해야겠다, 아니면 어떤 부분들은 말을 하면 안 되겠다, 그런 부분들이 너무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고민만 하다가는 영상을 영영 못 올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최선이 아니더라도 일단 올리자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영상 편집도 꼼꼼히보다는 우선 러프하게 진행을 하려 합니다. 꼭 내용이 이해가 안 가거나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또한 하나의 예제로 모델링의 모든 것을 설명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돼서 여러 개의 모델링을 그때마다 새로운 방법 또는 기능을 소개할 수 있는 모델들로 여러 개를 올리려고 합니다. 이번 모델링은 5강이고 간단한 모델링을 다룹니다. 이후 복잡한 모델링이나 새로운 기능은 5-1, 5-2 등 강의로 올리겠습니다. 시청자분 중에 본인이 만들고 싶지만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모르는 것을 질문해 주신다면 그걸 만드는 방법 영상을 찍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모델링이 뭐냐? 모델링은 사전적 의미로는 형상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저는 기반을 만드는 거라고 말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3D 그래픽에서 퀄리티 차이는 모델링의 차이보다는 텍스처와 조명이 퀄리티 차이를 크게 좌우합니다. 그럼에도 모델링을 안 할 수가 없고 막 만들어서도 안 됩니다. 기반인 모델이 엉망이면 써먹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고 초보 때부터 여러 가지를 고려한 모델링을 하려면 재미없고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어떻게든 만들면 됩니다. 강의 역시 그냥 단순하고 쉬운 기능으로 간단한 모델을 먼저 소개시켜 드릴 겁니다. 자, 안녕하세요. 컵을 우선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컵을 만들기 위해서 Shift A를 누르고 추가해서 실린더를 눌러줍니다. 실린더가 컵 모양과 제일 유사하기 때문인데요. 일단 실린더를 만들어 보시면 이렇게 각이 져 있어요. 이 각진 거는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 우클릭을 누르고 쉐이드 오토 스무스를 눌러줍니다. 위에 있는 쉐이드 스무스를 눌러주면 천장 부분과 옆에 부분까지 같이 부드러워져서 이것보다는 쉐이드 오토 스무스를 누릅니다. 자, 이렇게 쉐이드 오토 스무스를 눌러주시고 넘버패드 1번을 누르면 정면에서 볼 수가 있고요. 정면에서 본 다음에 탭 키를 눌러줍니다. 탭 키를 눌러주면 이제 에디트 모드로 진입을 하죠. 에디트 모드에서 이 윗부분을 편집을 해줄 거예요. 윗부분을 편집을 할 건데 이렇게 딱 드래그를 해서 놨을 때 위에서 보시면 이 뒷부분이 선택이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엑스레이 모드를 켜줘야 됩니다. 엑스레이 모드 키는 오른쪽 위에 버튼이 있고 Alt Z가 단축키예요. 굉장히 자주 쓰니까 단축키를 사용하도록 하세요. 자, 그래서 Alt Z를 누르고 이렇게 드래그를 해줘요. 그럼 윗면이 선택이 됐죠? 윗면이 선택된 상태에서 S키를 눌러서 조금 키워줄게요. S키를 누르고 G키를 눌러서 위로 당겨줄게요. 근데 그냥 G키만 누르면 이상한 방향으로 해서 정면으로 맞추기 힘들어요. G키를 한번 누르고 Z를 눌러주고 위로 가면은 Z축 방향으로만 그래픽이 됩니다. 다음에 보시면은 이제 윗면이 지금 선택된 상태잖아요. 딜리트 키를 눌러서 페이스 삭제를 해줄게요. 면을 삭제를 해줬어요. 다시 Alt Z. 이 엑스레이 모드가 가시성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엑스레이 모드를 꺼가지고 다시 확인을 합니다. Alt Z를 누르면 이렇게 보이죠? 컵이 된 게 탭키를 눌러서 오브젝트 모드로 나올게요. 자, 이렇게 컵이 됐어요. 근데 컵이 너무 얇잖아요. 이렇게 얇은 컵은 뭐 종이컵밖에 없어요. 이런 컵을 만들려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오브젝트가 선택된 주황색으로 활성된 상태에서 오른쪽에 보시면 모디파이어 프로퍼티스라고 있습니다. 모디파이어 프로퍼티스를 눌러주시고 모디파이어를 추가해 줍니다. 그 중에서 이번에 쓸 건 솔리디파이입니다. 솔리디파이는 두께를 두는 모디파이어예요. 그래서 이걸 눌러주시면 이제 아주 얇게 두께가 생긴 게 보이죠. 근데 지금 너무 얇아가지고 잘 안 보이니까 이 두께를 조정을 해줄게요. 솔리디파이에서 이렇게 두께를 움직여주면 이게 두께가 조정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두께를 조정을 해주시고 이거를 적용을 할게요. 적용을 한다는 게 뭐냐면요. 이 모디파이어는 실제 개체에 지금 적용이 안 된 상태예요. 무슨 소리냐면 탭키를 눌러서 에디트 모드 가보시면 이 바깥에는 면이 있는데 안에는 면이 없는 게 보이죠. 이 솔리디파이로 면이 두꺼워졌는데 밖의 면만 존재하고 이 안에는 아직 적용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솔리디파이가 이 모습을 두께가 있는 모습으로 보여주지만 실제로 두께가 없는 상태다. 그렇게 일단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정답은 아닌데 일단 이해하기 편하기 위해서 그렇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적용하기 위해서 X자 옆에 이 화살표가 있어요. 그래서 이 화살표를 누르고 적용을 누르면 되는데 그냥 하려고 하면 안 될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에디트 모드거든요. 에디트 모드에서는 이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오브젝트 모드 탭키를 눌러서 나온 다음에 이 화살표를 누르고 적용을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에디트 모드 탭키를 다시 눌러가지고 확인해 보시면은 이 안에도 이제 면과 점들이 생긴 게 보이죠. 그래서 이 모디파이어를 이 개체에 완전히 적용을 했어요. 대신 이렇게 적용을 하면 이 모디파이어 수정이 안 돼요. 적용을 하기 전으로 돌아와 볼게요. 컨트롤 Z를 눌러가지고 모디파이어 와보시면은 이 모디파이어 이렇게 두께를 조정을 언제든지 할 수가 있거든요. 모디파이어 상태면. 근데 이제 오브젝트 모드에 가서 이걸 적용을 하면 더 이상 이 두께를 편하게 조절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적용하는 거는 가장 마지막에 더 이상 수정이 안 되겠다. 그럴 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 상태로 끄지 아니고 손잡이까지 만들어 줄게요. 손잡이를 만들 건데 손잡이는 지금 뭐 이게 도면이 있다든가 아니면 뭔가 계획을 하고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주석이라고 있어요. 주석. 이 왼쪽에 보시면 이 주석을 누르신 다음에 그려줘요. 메모하는 기능인 거거든요. 이렇게 그려준 다음에 다시 박스 선택 모드로 돌아와요. 지금 이 상태에 있으면 항상 이렇게 그려지기 때문에 이 상태가 아니고 이 박스 선택 모드. 박스 선택 모드가 기본값이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다른 작업을 한 다음에도 박스 선택 모드가 돼 있게 해주세요. 자, 이 다음에 탭키를 눌러서 에디트 모드로 진입합니다. 컨트롤 R을 누르면 루프 컷이 되죠. 루프 컷은 이제 흐름에 따라서 선을 추가하는 거잖아요. 자, 컨트롤 R을 누르고 마우스 좌클릭을 누르고 마우스 이동을 해서 이렇게 올려줘요. 컨트롤 R을 한 번 더 누르고 마우스 좌클릭을 한 다음에 마우스를 또 이동하고 원하는 위치에서 마우스 좌클릭을 해주고 컨트롤 R키를 누르고 마우스를 이동해서 원하는 위치에서 마우스 좌클릭으로 적용을 해줘요. 컨트롤 R키를 누르고 마우스를 클릭한 다음에 마우스를 이동해서 원하는 위치에서 이렇게 한 번 더 클릭을 해서 적용을 해줍니다. 자, 이제 너무패드 3번을 눌러줄게요. 너무패드 3번을 누르면 이제 측면에서 볼 수가 있잖아요. 면을 처음에 하나 선택하고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다른 면들도 선택을 해주면 여러 개를 같이 선택을 할 수가 있어. 다음 너무패드 1번을 누르고 익스트루드 2를 누르면 일단 이 기울기 상태로 빠지거든요. 근데 기울기 상태로 이렇게 빠지는 커브 손잡이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X축, 이 빨간색 선이 보이잖아요. 이 빨간색 선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이 빨간색은 X축이거든요. X를 눌러주시면 빨간색 방향으로 익스트루드가 되는 게 보여요. 익스트루드 한번 하고 익스트루드 또 한 번 하는데 이번에 또 파란 선이 생기면서 이쪽으로만 되잖아요. 또 이것도 이번에 X를 또 눌러가지고 옆으로만 이렇게 딱. 그 다음에 마우스 휠키를 눌러서 이렇게 딱 옆에서 보시면은 이 주석이 너무 거슬려요. 주석 키를 꾹 누르고 있으면 주석 지우개를 쓸 수 있습니다. 주석 지우개로 이 주석을 지워줄게요. 그 다음에 이 주석 돌려놓고 다시 이 박스 선택 눌러가지고 기본값으로 봅니다. 다음 마우스 좌클릭으로 아무데나 선택해서 선택을 해제해 주시고 마우스 좌클릭으로 이제 여기 손잡이들을 이어줘야 되니까 Shift 누르고 마우스로 면들을 선택을 해줄게요. 이렇게 면들을 선택을 해줍니다. 그 다음 딜리트 키를 누르고 페이스를 눌러요. 그러면 이렇게 구멍이 뚫렸어요. 이렇게 구멍이. 그 다음에 Alt를 누른 상태에서 이 선을 하나 선택해 주시면 이 흐름에 맞춰서 자동으로 선택이 돼요. Alt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클릭. 그 다음에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Alt를 누르고 클릭 하면은 윗면 아랫면 다 동시에 선택이 됐죠. 이 상태에서 이 왼쪽 위에 보시면 엣지라고 있고 엣지 탭에 보시면 엣지 루프를 브릿지라고 있습니다. 이제 브릿지라는 게 다리잖아요. 동일한 숫자를 가지고 있는 선들을 이어주겠다, 다리를 놔주겠다 그런 기능이에요. 자, 그래서 이 선이 6개였잖아요. 여기 아래도 6개, 위에도 6개. 그럴 경우 이렇게 브릿지를 써주면 자동으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자, 그래서 컵이 끝났어요. 근데 너무 각져 있잖아요. 이걸 좀 부드럽게 해주는 방법이 있는데 우선은 이 모서리만 부드럽게 해주는 방법은 모디파이어 보시면 베벨이라고 있어요. 그럼 못따기 기능인데요. 위가 너무 뾰족해졌잖아요. 이거 두께가 너무 많이 깎아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양을 줄여주는데 이렇게 수치를 직접 써도 돼요. 자, 이렇게 써도 되고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를 클릭하고 드래그해서 이렇게 수치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컵으로 보니까 잘 안 보이는데 큐브를 놓고 볼게요. 큐브에다가 베벨 부분 한 번 이렇게 옆에서 깎은 거죠. 근데 이거 2개 하면은 2번에 걸쳐서 깎은 거죠. 이거예요. 여러 번 깎을수록 더 부드러워지는 거고요. 지금 이 개체는 조금 단순한 개체여가지고 이걸 조금 사나 줬는데 보통 이렇게 많이 주면은 무거워지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주지는 않습니다. 자, 어쨌든 이 베벨 벽에서 이 모서리만 부드럽게 처리를 했어요. 근데 나는 이 손잡이도 좀 둥글었으면 좋겠고 약간 둥글둥글했으면 좋겠어. 왜냐면은 이거 위에서 봤을 때 면이 묘하게 섞여 있잖아요. 지금 이게 32각형이에요. 이 원이. 이걸 좀 더 부드럽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32각형이 아니고 64각형으로 했어도 되지만 그걸 한 번에 변경하는 게 일단 베벨은 끌게요. 베벨 X자 눌러서 끄고 모디파이어를 추가를 눌러가지고 सब디비전 표면을 누를게요. सब디비전 표면을 누르면 약간 면들이 다 으그러졌지만 근데 이제 이 सब디비전 기능이 지금 설명하는 거는 약간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모든 걸 다 최선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건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이 सब디비전 쓰지 않고 이번에는 그냥 베벨만 해가지고 이 모서리만 살짝 부드럽게 여기서 일단 컵은 마감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그 다음 모델링이 슬리퍼를 만들 건데, 슬리퍼에서 이제 सब디비전 모디파이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컵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간단한 모델링 두 번째, 슬리퍼를 만들어 볼 겁니다. 슬리퍼 같은 경우는 밑창이 중요하죠. 밑창을 만드는 거는 이제 감각적으로 만들어도 되지만, 이번에는 인터넷에서 밑창 이미지를 구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에 그냥 신발 밑창을 검색해요. 네이버든 뭐 구글이든 상관없죠. 어쨌든 검색을 한 다음에 이런 밑창 이미지 잘 나온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아무거나 사진 이미지 해가지고 이미지 파일을 만들어줘요. 이미지 파일을 저장을 해놔요. 저장을 해놓은 다음에 블렌더로 돌아왔어요. 블렌더 와가지고 위에서 밑창을 바라볼 거기 때문에 넘버패드 7번을 눌러주면 위에서 아래를 보는 거거든요. 넘버패드 7번을 눌러서 위에서 아래를 보는 상태에서 Shift A를 눌러줍니다. Shift A를 눌러가지고 여기 이미지 있어요. 참조 배경이 있거든요. 일단 참조를 눌러가지고 이렇게 신발을 가져올게요. 신발 이미지를 가져왔어요. 그 다음에 Shift A를 눌러가지고 메쉬 평면을 하나 만들어줄게요. 평면에서 G키로 이동을 해줘요. 신발 어차피 두 개 한 장만 만들면 되니까 한 장에만 두시고요. 이렇게 평면을 만든 다음에 모디파이어, 이 스패너 모양 모디파이어 추가 가셔가지고 सब디비전 표면을 누를게요. सब디비전 표면을 누르면은 네모나던 게 약간 이렇게 각지게 변했어요. 그 सब디비전 모디파이어 보시면 레벨 뷰트가 있고 렌더가 있어요. 렌더는 이제 이걸 다 만들어 놓고 이미지로 출력을 했을 때 나오는 모습이 렌더고요. 뷰포트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화면, 그걸 뷰포트라고 해요. 뷰포트에서 어떻게 볼지, 렌더에서 어떻게 볼지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뷰포트랑 렌더가 수치가 다르면은 내가 만들어 놓은 게 결과물로 이미지로나 영상으로 뽑았을 때 내가 보면서 만들었던 게 결과물과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수치를 같게 해줘요. 이 수치를 왜 이렇게 근데 따로 돼 있냐? 그 이유는 이제 메쉬가 많아지고 여러 가지 개체들이 블렌더 한 씬에 존재할 때 렉 걸리고 작동이 안 되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 이렇게 1로 낮춰놓고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 이게 부드럽게 하는데 에너지가 더 소모가 되지 않기 때문에 렉이 안 걸리는 거죠. 그래서 이걸 그럴 경우 다르게 하는 거고, 지금 이렇게 신발 한 장 만들 때는 이거 두 개 수치를 같게 해놔도 상관이 없어요. 렉 걸릴 때만 이렇게 작업을 다 해. 아이고 12를 눌러버렸네. सब디비전이 이렇게 12나 이렇게 너무 많이 줘버리면은 렉 걸려서 터져요. सब디비전 실수로 너무 높게 안 주기. 다행히 이게 그냥 사각형이어가지고 응답없이 안 떴는데, 이게 조금만 복잡했어도 개체가 이 सब디비전을 너무 많이 주면 터져요. सब디비전은 그렇기 때문에 2나 3 아니면 1 그 정도만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 4, 5, 6 이렇게 줘버리면은 가벼운 개체들은 괜찮은데 조금만 무거우면 블렌더 멈추고 터집니다. 자, 어쨌든 이 सब디비전 이게 레벨을 조정을 하면 이 네모나튼 게 1이 됐어요. 이 सब디비전 일단 원리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सब디비전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일단 큐브를 만들었어요. 큐브에다가 सब디비전을 먹여보시면요, 레벨 2로 이렇게 넣어볼게요. 둥그렇게 되죠. 이 सब디비전이 뭐냐면 루프 컷이에요. सब디비전 끄고 다시 보여드리면, सब디비전을 그냥 여기서 먹여보면 이렇게 루프 컷 한 거랑 똑같아요. 이렇게 루프 컷을 모든 방향에서 해주는 게 सब디비전이에요. 이게 सब디비전 1인 거예요. 이게 0, 이게 सब디비전 1인 거예요. सब디비전 2는 다시 또 모든 면에 이렇게 루프 컷을 해주는 게 सब디비전 2예요. 이게 सब디비전입니다. 근데 아까 이 모디파이어에서 सब디비전 했던 거는 이렇게 네모나지 않았잖아요. 둥그렇게 됐잖아요. 그거는 이제 सब디비전을 보시면요, 캔멀 클락이 있고 심플이 있어요. 그 캔멀 클락은 सब디비전을 먹이면서 그 루프 컷으로 추가되는 선들이 곡선 형태로 부드럽게 되도록 위치가 자동으로 변해요. 그리고 그런 거 없이 그냥 루프 컷 추가한 게 심플이에요. 심플. 그래서 सब디비전 적용을 해보시면 그냥 이렇게 루프 컷 한 것처럼 보여요. 이게 심플. 근데 이 सब디비전 모디파이어를 사용하는 경우는 이 심플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은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캔멀 클락이 기본값이고 이걸 많이 씁니다. 자, 어쨌든 이게 सब디비전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약간 그 평면에다가 सब디비전을 먹였었는데요. 탭키를 눌러가지고 에디트 모드로 진입하고 이 점들 1번 선택, 점들 선택 모드에서 익스트루드 해줘요. 위로 이렇게 대충 해줍니다. 점들 그냥 이번엔 점을 이동하고 여기 루프 컷 해가지고 이렇게 선을 추가하고 점을 이동해줘요. 점을 이동해주고 점을 이동해줘. 근데 이게 뒤를 가리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엑스레이 모드 껐다 켰다 하면은 이게 보이기 때문에 보면서 그냥 선을 추가해서 밑창과 모양을 맞춰줘요. 근데 이거를 सब디비전을 키고 하는 이유는, 끄고 하면 각지잖아요. 키고 하면 부드럽게. 근데 밑창이 부드럽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익스트루드 해주고 점 G키로 옮겨주고 익스트루드 해주고 여기까지 해도 되겠네요. 이렇게 하면은 밑창이에요. 자, 이제 이미지는 딜리트해서 지울게요. 자, 밑창 모양 나왔죠? 일단은 이 화살표 보시면 적용이 있어요. 적용 눌러줍니다. 단축키는 컨트롤 A예요. 컨트롤 A를 여기 뷰포드 화면에서 하지 말고 이 모디파이어 있는 쪽에서 모디파이어를 눌러주고 컨트롤 A를 누르면 적용이 됩니다. 이 화살표 이 적용이 컨트롤 A예요. 단축키. 근데 뷰포드에 마우스 놓고 하면 안 된다. 이 모디파이어 선택을 한 상태에서 컨트롤 A를 눌러야 된다. 그리고 오브젝트 모드였을 때만 된다.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발등을 만들어줘야겠죠? 탭키 눌러가지고 에디트 모드 진입한 다음에 발등을 만들어줄 건데요. 발등을 만들어주기 전에 우선 두께부터 만들어줘야겠네요. 이거 에디트 모드에서 모드 선택 알파벳 A를 누르시고 익스트루드 아래로 이렇게 조금 빼줄게요. 이러면 발판이 됐죠? 근데 약간 면들이 이렇게 물어요. 이렇게 면들 무는 거는 일단 모디파이어에서 सब디비전 표현을 눌러줄게요. 그럼 약간 부드럽게 바뀌었죠? 자, 이렇게 부드러운 면이 됐어요. 근데 슬리퍼 이렇게 부드럽나요?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조금 더 아래로 빼고 슬리퍼를 여기 루프 컷을 해가지고 이렇게 선을 추가를 할게요. 선을 추가하니까 조금 각져졌죠? 이게 सब디비전이 루프를 추가해 주는 거다 보니까 루프랑 루프 그러니까 자, 이렇게 이 반 있는 상태에서 루프를 하면 가운데지만 가운데가 아니라 이렇게 루프가 좁은 상태에서 루프를 추가해주면 여기는 이렇게 넓고 여기는 좁아요. 근데 섭디비전 원리가 부드럽게 처리를 해준다 했잖아요. 부드럽게 처리하려면은 여기가 부드러우려면 여기면은 많이 줄고 여기면은 더 많이 줄고 하지만 여기가 부드러운 건 조금만 이렇게 줄어들어도 부드러워져요. 그러니까 이제 선이 오밀조밀한 곳은 सब디비전이 들어갔을 때 더 각지게 표현이 되고 선이 오밀조밀하지 않은 이렇게 선과 선의 거리가 멀 경우는 सब디비전이 들어갔을 때 더 많이 꺾이게 표현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연근대에서도 그냥 이렇게 이 사이에 선들이 없기 때문에 이 부드럽게 처리가 되려면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여기 이렇게 선을 추가를 해주면 각지게 바뀌는 거죠. 자, 그래서 सब디비전 모디파이어를 사용할 때는 이렇게 선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모양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나중 가면은 선을 너무 많이 쓰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좀 곤란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은 이렇게 계속 하셔도 됩니다. 나중에 선이 많아서 문제가 될 때쯤이면 그건 일단 나중에 하고 일단은 이렇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줬으면은 이제 발등을 만들어 줘야겠죠. 발등을 만들어 줄 건데 이렇게 면을 Shift를 누르고 다 이렇게 선택을 하고 익스트루드 위로 빼고 한 번 더 뺄게요. 익스트루드로. 그 다음에 여기도 면을 Shift 누르고 Shift 누르고 딜리트 페이스 해주고 네, 선들 선택을 해준 다음에 엣지 루프를 브릿지 해줄게요. 근데 이런 모양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약간 너무 겹쳤어요. 윗키 누르고 이렇게 위로 해주고 여기에 이렇게 루프를 추가를 해주고 애들도 조금 올리고 애들도 조금 올릴게요. 여전히 옆에가 겹쳤죠. 이런 거는 위를 선택을 하고 내려줄게요. 네, 이러면은 대충 슬리퍼 모양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쪽이 너무 두껍잖아요. 이거를 좀 당겨줄 거예요. 근데 지금 सब디비전 상태라서 여기 숨겨진 선들이 잘 안 보여요. 나중에 적용되면 엑스레이 모드 켜놓고 이렇게 편집을 해도 이상이 없어요. 다 구분이 간단 말이에요. 근데 처음 하면은 이게 어디 있는 선인지 헷갈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सब디비전 모디파이어에서 에디트 모드 이걸 꺼주시면은 에디트 모드에서 सब디비전이 적용이 안 된 것처럼 보여요. 그러면 이제 이 선들이 잘 보이죠? 선들의 위치를 뒷키 누르고 이 방향으로 조금씩 빼줄게요. 누르고 조금씩 빼줄게요. 자, 다시 에디트 키를 눌러가지고 오브젝트 모드에서 보시면은 이 subdivision 들어간 게 잘 보여요. 네,
대충 이런 모양이에요. 모양 같은 경우는 솔직히 이게 지금 뭐 체계적으로 한 게 아니다 보니까 엉망인데, 이제 본인이 만들고 싶은 모양은 응용해 가지고 더 예쁘게 만드시면 됩니다. 자, 대충 이거만 슬리퍼예요. 하시면 슬리퍼 모델링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반대편도 있어야 되잖아요. 모디파이어 추가를 누르고 미러를 눌러줍니다. 미러를 누르면 주황색 오리진 기준으로 미러가 된다고 제가 다른 영상에서 아마 말을 했어요. 이 주황색을 옮겨줘야겠죠. 오브젝트 누르고 오리진을 설정, 3D 커서로 이동. 이렇게 3D 커서에서 이렇게 양쪽으로 슬리퍼가 생겼습니다. 슬리퍼 발등 여기가 너무 예쁘게 있는데, 이거는 뭐 모양은 둘째치고. 그리고 이제 모디파이어를 쓰실 때 어지간하면 미러 화면 위에 있게 해주세요. 이 모디파이어는 제가 설명을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항상 모디파이어가 여러 개가 있으면 위에 있는 모디파이어부터 순차적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미러를 한 다음에 섭디비를 먹인다는 뜻이거든요. 이 순서는. 지금 같은 경우는 미러랑 섭디비전 이 순서는 큰 차이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별개의 개체로 미러를 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이제 이 개체들이 만약 붙어 있는 걸 미러를 한다, 그랬을 경우는 미러가 무조건 위에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모디파이어 순서도 중요한데, 뭐가 먼저 실현돼야 되는지는 하다 보면 알게 되니까 항상 처음에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어쨌든 여기까지 해서 슬리퍼 끝입니다. 다음은 화장품 박스를 만들어 볼 겁니다. 화장품 박스 같은 경우는 단순히 네모 박스예요. 근데 이거를 왜 굳이 하냐면은 이 다음 강의에 있을 텍스처 그리고 UV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대신 그냥 박스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는 비례 편집이라는 기능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Shift A를 눌러가지고 화장품 박스와 제일 유사한 네모 박스를 하나 만들어 줍니다. 탭키를 눌러서 에디트 모드로 가고 3번을 눌러가지고 면 선택 모드로 간 다음에 이 면을 G키, Z키를 해서 Z축으로 이렇게 조금 이동을 해줘서 화장품 모양 박스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딜리트 키를 눌러가지고 맨 위 면을 지울게요. 맨 위 면을 지운 다음에 숫자 2를 눌러가지고 선 선택 모드로 전환합니다. 선 선택 모드에서 양쪽 사이드 그냥 박스가 익스트루드 2 해서 X축 이렇게, 그리고 S를 눌러가지고 조금 줄여줄게요. 다시 반대편 선을 잡고 줄이고 S를 눌러서 이렇게 조금 줄여줄게요. 선 박스가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잖아요. 애들이 조금 아래에 있어요. 자,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는 이 뚜껑이 있어야겠죠. 뚜껑 옆면 가가지고 이렇게 뚜껑 익스트루드 해가지고 이렇게 뚜껑을 덮어주면 되는데, 닫혀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이 끝에 쪽은 연결이 됐고 여기 부분들은 연결이 안 돼 있게 이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익스트루드 해주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렇게 맞추는 게 힘들어요. 이걸 맞추기 위해서 스냅 기능을 사용할 건데요. 스냅 기능은 위에 화면 보시면은 Shift 탭이 단축키인데 자석 모양이 있어요. 자석 모양을 켜고 자석 모양 옆에 이 스냅을 어떤 걸 스냅할 거냐, 그러니까 어떤 거에 자석을 달 거냐 이런 거거든요. 이런 거 뭐 버텍스나 엣지로 보통 합니다. 그래서 엣지를 할게요. 엣지를 누르시고 이쪽 엣지를 익스트루드 한 다음에 마우스를 움직여 보시면 이 선들 엣지에 붙어요. 마우스가 익스트루드를 하고 이쪽 면에 갖다 대면 이렇게 휘는데, 익스트루드 방향이 Y축이에요. Y. 이 Y쪽으로만 이렇게 펴지는데 이 선에 붙는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은 이쪽 면에 연결되고 나머지 부분들은 떨어진 이런 뚜껑이 됐습니다. 이제 자석을 다시 꺼줍니다. 이 자석 같은 게 써놓고 다시 끄는 걸 깜빡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걸 꼭 잘 꺼주시고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은 면을 움직였을 때, 자, 이쪽만 연결되고 나머지는 떨어진 이런 상태가 됐어요. 자, 되돌리기 해서 이렇게 면 해놨어요. 자, 이제 여기서 컨트롤 R키를 눌러가지고 마우스 휠을 막 올리면 이렇게 선이 많이 생기잖아요. 이렇게 생기고 ESC 눌러서 이렇게 균등하게 선이 생기게 적용을 해요. 그 다음에 선 가운데쯤에 있는 거 아무거나 하나 잡으시고요. 위로 올리면 이 선 하나만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여기 자석 옆에 보시면 비례 편집이라고 있어요. 비례 편집은 단축키가 5예요. 이제 이걸 직접 누르셔도 되고 5를 누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G키를 눌러보시면은 이동을 하는데 이 옆에 회색 동그라미 테두리가 보이시죠? 이거는 마우스 휠키로 크기를 키우고 줄이고 할 수 있는데 옆에까지 같이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이건 이 회색은 범위고요. 이렇게 비례 편집, 주변의 선들까지 같이 비례로 편집한다. 비례 편집도 마찬가지로 자석처럼 옆에 보시면 옵션이 있어요. 일단 이 연결된 항목만을 주로 체크했다가 안 했다가 자주 써요. 연결된 항목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붙어있는 면만 따라오고 연결되지 않은 이 면은 가만히 있는 거죠.
면이라고 했네. 내가 선. 붙어있는 선은 따라오는데 붙어있지 않은 선은 안 따라오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이 가운데 선을 클릭한 다음에 G키 누르고 Z키 눌러서 위로 조금 빼는데 너무 범위가 커요. 범위 조금 줄여가지고 이 정도만 살짝 이렇게 뺄게요. 여기도 잡고 살짝 범위 조금 줄여가지고 이렇게 살짝 뺄게요. 박스들이 이렇게 약간 튀어나와 있잖아요. 그거 표현한 겁니다. 다음 이 박스에 두께를 주면 좋은데요. 솔리드파이로 이렇게 두께를 주는 거죠. 근데 솔리드파이는 이미 앞전에 다뤘고 굳이 뭐 디테일 있는 모델링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솔리드파이는 스킵하고 이번에는 이 비례 편집과 자석 기능 이거 배운 걸로 이 모델링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델은 이제 뒤에 강의 텍스처와 UV에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